2x 더하기 5는 9 이런 식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요? 영어에서는 equation, 우리말로는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 이것을 equation이라고 부르는 것은 왼변과 오른변이 같기 때문에 equatio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정식은 왜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방정식이라는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유래하는 것일까요? 방정이라는 말은 중국의 고대 수학책인 구장산술에 나오는 말입니다. 구장산술을 처음 지은 이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다만 한나라 때 장창과 경수창이 각각 책을 첨삭하여 편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구장산술은 그 이름에서 보듯이 9글로 이루어진 산술서적이라는 뜻인데 8째 글의 제목이 바로 방정입니다. 원래 구장산술에는 방정의 뜻에 관한 설명이 없었지만 위나라 학자 유희가 서기 263년에 쓴 구장산술 주석에 방정이라는 이름에 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유희가 방정의 뜻에 관해 쓴 주석입니다. 이 글만 풀이하면 방정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풀이하려면 핵심 글자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글자들은 정, 물, 열, 수, 실, 행, 율입니다. 정은 식 또는 식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장산술에서 다루는 방정식은 단순한 방정식이 아니라 연립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 정은 식 하나를 가리킬 수도 있고 식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물은 물건이라는 뜻인데 이 물건이 곧 미지수를 상징합니다. 열은 펼치다는 뜻으로 식을 전개하는 행위나 그렇게 전개된 식을 뜻합니다. 수는 말 그대로 숫자인데 물건의 개수를 가리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미지수에 붙는 개수입니다. 실은 물건의 실제량입니다. 구장산술에서 연립방정식의 해들은 순수한 수가 아니라 어떤 물건을 염두에 둔 수들로서 단위가 붙는 수들입니다. 문맥에 따라 실은 미지수의 값을 가리키기도 하고 상수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미지수의 값이나 상수항은 단위가 같은 수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행은 줄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인 뜻은 문맥을 따라 풀이해야 합니다. 율은 미지수의 값이 분모 분자의 비율 형태로 표시되기 때문에 율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구장산술에 나오는 문제를 하나 보면서 방정에 관한 주석과 비교해가며 글을 풀이하겠습니다. 구장산술 방정편에 나오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윗뼈가 3단, 가운데뼈가 2단, 아랫뼈가 1단 있는데 뼈의 실제량은 39개다. 이것을 아라비아 숫자와 영문자로 표기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윗뼈는 X, 가운데뼈는 Y, 아랫뼈는 G로 놓겠습니다. 또 옛날 중국에서는 글을 쓸 때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서 내려갔으므로 거기에 맞춰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식은 이렇게 됩니다. 윗뼈가 3단, 가운데뼈가 2단, 아랫뼈가 1단, 뼈의 실제량은 39대. 다음은 둘째 조건입니다. 윗뼈가 2단, 가운데뼈가 3단, 아랫뼈가 1단, 뼈의 실제량은 34. 다음은 셋째 조건입니다. 윗뼈가 1단, 가운데뼈가 2단, 아랫뼈가 3단, 뼈의 실제량은 26대. 마지막에 있는 글로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묻는다. 위, 가운데, 아랫뼈들의 실제량은 한 단에 각각 얼마씩이냐. 이제 이 식들을 보며 방정에 관한 주석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정은 과정야라. 정은 미지수의 개수만큼 매겨진 식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은 연립방정식의 식들을 모두 가리킵니다. 정은 벼화변으로 원래 곡식의 양을 잰다는 뜻을 지닌 한자입니다. 곡식의 양을 잰다는 뜻이 곡식의 양을 구한다는 뜻으로 의미가 넓어졌고 더 나아가 곡식의 양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곡식이 미지수를 상징하므로 정은 미지수의 값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식인 것입니다. 과는 매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미지수 1개에 식 1개를 매긴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미지수가 2개면 식 2개, 미지수가 3개면 식 3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운 식들을 모두 가리켜 미지수의 개수만큼 매겨진 식들이라 하여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물은 총잡이라. 군물은 여러 물건이라는 뜻인데 이 문제에서는 윗뼈, 가운데뼈, 아랫뼈를 가리킵니다. 이 뼈들이 모두 눈앞에 펼쳐져 있으므로 여러 물건들이 모두 섞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뼈들이 미지수를 상징하므로 미지수를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열은 유수라. 강열에는 숫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열은 펼치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정제된 식을 가리킵니다. 각 열마다 윗뼈 몇 단, 가운데뼈 몇 단, 아랫뼈 몇 단 하는 식으로 뼈들의 수가 매겨져 있으므로 강열유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는 물건들의 수를 가리키며 현대 수학용어로 고치면 미지수의 개수가 됩니다. 총은기 실이라. 모두 합치면 물건의 실제량 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실은 상수항으로서 반대변에 있는 뼈의 실제량 39대, 34대, 26대를 가리킵니다. 각 열에 있는 뼈들을 모두 더하면 각각 반대변에 있는 뼈의 실제량 실이 되기 때문에 총은기실이라고 한 것입니다. 명매행위율이라. 각 행마다 비율 형태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줄을 뜻하는 행은 여기서 방정식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열과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값이 분모 분자의 비율 형태, 즉 분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율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물자 재정이요. 물은 미지수, 정은 미지수를 구할 수 있는 식입니다. 미지수가 2개면 식이 2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3물자 3등이니 미지수가 3개면 식이 3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개여물수 정지라. 여기서 정은 식을 세운다는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모든 문제는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병렬위행하니 식들을 나란히 펼치면 행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행은 연립방정식의 식 전체가 이루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고로 위지방정이라 그런 까닭에 이것을 일러 방정이라 한다는 뜻입니다. 식을 모두 펼치면 네모난 모양을 이루는데 네모를 뜻하는 한자 방을 써서 네모 모양을 이루는 식들이라는 뜻으로 방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방정에 관한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방정은 서양 수학이 동아시아에 들어오기 전부터 쓰던 말입니다. 그러면 서양 수학이 동아시아에 들어왔을 때 이퀘이션을 방정이라는 말로 처음 번역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청나라 수학자 이슬란입니다. 이슬란은 10살 때 구장산수를 깨우칠 만큼 수학의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이슬란은 우리가 방정식으로 알고 있는 수식을 1859년에 1차 방정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서양 수학의 이퀘이션이 방정식이라는 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요약하겠습니다. 방정은 구장산술에 나오는 말이다. 구장산술의 방정은 연립방정식을 가리키는 말로서 네모 모양을 이루는 식들이라는 뜻이다. 정은 원래 곡식의 양을 잰다는 뜻이며 이 뜻이 확대되어 곡식의 양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서양 수학의 이퀘이션을 방정으로 번역한 사람은 청나라 수학자 이슬란이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